조금 무리하고 피곤하다 싶으면 뒷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쑤셔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텐데요. 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어느 부위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목이 아픈 건지 어깨가 아픈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을 가는데 실 간다는 얘기가 좀 떠올릴 정도로 어깨가 안 좋다, 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둘 사이의 연관성을 꼭 확인하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어깨 통증과 목 통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닥터의 비법 척추관절 톡톡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들어 한쪽 팔이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자꾸 깨나니까 이 오른쪽 목부터 시작해서 이게 팔, 어깨 이게 다 이렇게 아파서 쓰지도 못했어요. 미인의 손가락도 까딱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목부터 시작된 통증은 어깨와 팔 전체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해지는 것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을 잊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도 해봤다고요. 호흡이 심해가지고 좀 낫겠는가 해서 이거 붙였어요. 근데 붙인 게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왜 붙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좀 낫겠는가 해서 이거 붙였어요. 진통제를 또 아프면 또 먹고 하루에도 몇 번씩 먹었어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아파서. 신정래 씨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어깨 통증과 목 통증을 구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데요. 팔을 움직이실 때 통증이 악화되신다든지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발생하신다든지 아니면 어깨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어깨 질환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반대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이시고 팔을 움직이는 것이 통증과는 별 관계가 없을 때 아니면 오히려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더 나아지시는 경우 통증의 원인으로 어깨 질환보다는 목 질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깨의 운동 범위가 줄었다면 어깨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그 반대라면 목 질환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는데요. 그녀를 괴롭혔던 원인은 어깨였을까요? 아님 목이었을까요? 어깨 엑스레이 보니까 이제 어깨에 돌이 조금 있네요. 어깨에 돌이 있다고요?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 내부에 이제 돌처럼 딱딱한 칼슘이 끼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석회화 건염이라고 합니다. 오십견하고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오십견과 석회화 건염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어깨 질환은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어깨 질환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오십견이라고 말씀하시는 동결견의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하는 동작이라든지 등 뒤쪽으로 팔을 위치시키는 동작이 매우 힘들게 되며 위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건 역시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는 팔을 올리거나 할 때 특정 각도에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어깨를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경미한 손상 후에 통증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과를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어깨 질환은 통증의 유형별로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어깨에 돌이 생기는 석회화 건염은 어떻게 해야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나요? 초창기에는 진통소염제나 얼음찜질, 그리고 주사 등의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